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7번째 교회 지수사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6개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수사괴의 관련 트롯 가수, 운세, 그 다음 괴사,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효,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사출이율, 부장흉입니다. 초효, 우리말로 사출이율, 부장흉,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군대가 출병할 때 군율에 따라라 하는 것인데, 만약 군율에 따르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대가 출병할 때는 군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군율에 따르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육에서 초육 사출이율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군대가 출병하면은 군율에 따라야 하는데, 그대로 해석하면은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글자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면은 군대가 출병할 때는 군율에 따라야 하는데, 만약 군율에 따르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초육은 말 그대로 기수사괴가 군사 행동을 얘기하는 그런 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육은 군사 행동을 시작할 초창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병할 때 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율입니다. 만약 군율이 엄격하지 않으면 그는 마적 땅과 다를 바가 없죠. 즉 군율이 엄격하지 않으면 전장터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군대 힘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군율이란 것은 군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민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마주동의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공산당이 국민당보다도 군율이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민간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 민간인들은 그에 보답을 해서 암암리에 공산당을 밀어주게 된 것이었죠. 그게 결정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이 국민당을 격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군율은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의 근대사를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사출이율이라는 이 효사를 물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물상으로 풀어보면 이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법이란 물상, 법. 감계는 법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법. 이 법과 군율은 서로 상통하죠. 그리고 이 법자를 보면은 물 숫자 더하기 갈 것자입니다. 즉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상은 감계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물상에서 우리가 군율이라는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장흉입니다. 부장흉. 부자는 부정이라는 뜻이죠. 이 부자는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선하다,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라는 그런 뜻이니 결국은 군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했던 것이죠. 즉 물상으로 보면은 이 초육이, 우리가 부장흉이 초육이 지금 음효죠, 그죠? 음입니다. 만약에 초육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초육이 호변하면은 하괴는 무슨 교로 바뀝니까? 초육이 호변하면은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양효로 바뀌고 원래 양효고 음효입니다. 이게는 뭡니까? 연물을 상징하는 태계죠. 태계. 태계입니다. 태계의 물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계의 물상은 양이란 무엇이에요? 양. 이 한자 적어볼까요? 양. 양은 또 순하다는 것과 같이 상통됩니다. 양은 성질이 순한가 보죠. 그 양은 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순하다는 여기에서 이거 착하다는 물상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자는 아니불자, 부정할 때 부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나오냐? 이 하계태에는 또 무슨 물상이 있죠? 하계태에는 훼손은 훼손. 잘라서 없애버린다 또는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선을 없애버리니까 이 훼손이라는 물상에서 태계가 가지고 있는 훼손이라는 물상에서 이 부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계태를, 즉 초육이 효변한 하계태를 보니 태에는 양이라는 물상이 있고 양은 착하다는 성과 관련이 있고 그 착하다는 건 장하고 연결된다. 즉 장이라는 물상은 바로 태계에서 나온다. 또 태계 자체에 훼손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 군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가는 것을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동원되는 군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동원되는
군사에 있어서는 그 군대가 군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바로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군사일수록 군율이 엄격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농민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참석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군율이 제대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군이 전쟁터에서 이겨날 수가 없죠. 특히 이 기수사교에서 군대 행동은 기존 세력에 대한 대항군입니다. 기존 세력을 뒤엎는 것이죠. 그런 군대가 만약 군율이 엄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군사행동이 성공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군사행동을 하는 초반기에는 군율이 엄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초육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3000년 이전부터 군사행동을 할 때는 군율이 엄격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 당시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 우리가 군대 갔을 때 군율, 그 다음 군기 이런 게 따지는 것도 벌써 그 옛날 3000년 이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초육은 우리가 효사를 읽을 때 항상 효사는 괴사나 상사 범주 내에서 읽어야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초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수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즉 군사 행동을 할 때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군율은 조직이 해야 되겠죠. 그죠? 초육은 군사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 그 중에서도 군율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입니다. 구이.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4중 길무구. 그 다음 왕삼성명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이 효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군대 가운데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군대 가운데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경우에는 백성과 군인이 구별이 없다 그랬죠. 즉 백성이 군인이었습니다. 즉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괴감, 즉 물을 상징하는 하괴감에서 구이는 중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이 자리는 지로 볼 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배울 때 초효는 원사, 2효는 대부, 3효는 삼공, 4효는 제후, 5효는 천자 또는 왕, 상효는 조상, 종묘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이가 대부에 해당이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왕이 나옵니다. 왕은 원래 오효자에서 나와야 되죠. 이 왕이란 이 자리가 왜 유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중길 무구, 제사중길 무구할 때 제사중길 무구 이 부분을 해독을 하면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백성이 곧 군인이다. 그 구별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왜 제사중길 무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이 구인은 하괴 감에서 중간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이가 효빈하면 어떻게 되죠? 하괴는 감에서 곤으로 바뀌죠. 음요는 그대로, 양요가 음으로 바뀌고 음유가 그대로 있으니까 땅을 상징하는 곤이 됩니다. 곤의 물상에는 백성이 있다 그랬죠. 백성. 즉 백성은 바로 군인입니다. 고대에는. 근데 이 양효가, 즉 왕에 해당되는 왕효가 백성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백성 속으로 들어와 있으니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수시로 쉽게 소통이 되니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감계 중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중앙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즉 양효가 백성 속에 들어와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왕삼성명,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호는 대부의 자리죠. 대부. 즉 지방관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 나타납니다. 이 이호의 왕이라는 게 나타난 것은 주역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유일한 게 여기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왜 왕이라는 의유가 이호에 나타났을까? 이 구인은 사실상 미래의 왕입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인은 사실상 문왕을 얘기합니다. 문왕. 즉 미래의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주나라의 예를 설명한 주례를 보게 되면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 한 번은 직을 내리고 한 번은 관복을 내리고 한 번은 위를 내린다. 자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주나라 예법을 설명한 주례에 되면은 왕삼성명,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 첫 번째는 무엇을 내린댔죠? 직을 내면 직. 이 직은 뭡니까? 직은 그 관리가 맡은 업무와 업무 범위와 그 다음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직을 얘기하면은 뭐 팀장 또는 본부장, 뭐 파트장 이런 게 직이 되겠죠. 그 다음 복은 관복을 해요. 관복.
옷을 내린답니다. 관복. 말 그대로 그 관리의 직위에 해당하는 관복이 있는 것이죠. 옷을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이 자리는 직위, 직위라는 이 의도 주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위는 지금 맡은 업무 범위와 책임을 얘기한다 그러면 위는 말 그대로 어떤 능력,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경험에 의해서 위가 정해지죠.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게 이 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위가 지금은 백성 속에 파묻혀 있는 미래의 지도자이지만 나라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의 왕이 세 번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직을 내리고 두 번째는 관복, 옷을 내리고 세 번째는 자리를 내린다. 그래서 왕삼성명이라 하는 것이 이 주나라 주례에 보면은 적혀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왕삼성명은 미래의 왕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리를 임명할 때 세 번 명령을 내리는데 한 번은 직, 두 번째는 관복, 복, 세 번째는 위, 자리를 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물상으로 볼 때는 무엇을 근거로 구위를 왕이라 불렀을까요? 물상으로 볼 때는 무슨 근거로 구위를 왕으로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주역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의가 나오면 그 의의의 출처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상수적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여기서 왕이란 의의가 나온 것은 여기 보면은 호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호계는 뭐라 그랬죠?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 5효로 별도의 괴를 만드는데 괴를 만들 때 2, 3, 4효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호계를 한번 볼까요? 내호계는 9위 63, 64가 됩니다. 자, 양효, 음효, 음효가 되죠. 이게 내호계입니다. 여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레를 표시하는 징계죠. 징계. 징계는 무슨 물상이 있죠? 제후라는 물상, 제후. 즉, 제후라는 물상이 이 징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징계의 제후에서 왕이라는 구절이 읽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호의 왕이 나오는 것은 주역에서 여기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구위가 문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문왕은 상나를 공개하지 않았죠. 왜? 공격 준비를 다 해놓고 문왕은 돌아갑니다. 죽죠. 그 문왕의 뒤를 이어서 무왕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상나를 타도합니다. 대신에 이 무왕은 자기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인 문왕의 위패를 보시고 위패를 수에 싣고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왕 자신의 명망보다는 문왕의 명망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력을 뒤엎기 위해서는 절대 맹문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그 절대 맹문으로 내세운 게 아버지 문왕을 내세웠던 겁니다. 왜? 많은 백성들이 문왕을 떠받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망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아버지 제얼이 여동생을 이 문왕에게 시집 보낸다 그랬죠. 그 정도로 문왕의 위치가 명망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문왕을 상징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구2는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죠? 구2는 괴사와 상사의 범주 내에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군사 행동에 있어서의 전략입니다. 전략. 왜? 무왕이 자기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명망이 높았던 문왕, 즉 자기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전쟁을 침으로써 절대 명분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2는 전쟁, 군사행동을 함에 있어서 절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왕이 아버지인 문왕의 위패를 술에 싣고 전쟁을 치렀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6.3입니다. 6.3은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사혹여시흉.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군대가 혹시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면 흉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군대가 혹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면 흉하다라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왜 6.3의 군대는 수레를 싣고 오면은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올 정도로 흉할까요? 먼저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면은 6.3은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죠. 그죠? 6.3은 하괴에서 상괴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삼효 자리는. 더군다나 이 삼효는 양효 자리입니까? 음효 자리입니까? 삼효니까 홀수니까 양효 자리죠. 양효 자리인데 음효가 왔습니다.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죠. 더군다나 이 음효는 양효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밑에 깔고 있으니까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이러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니까 군사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흉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상으로 보면은 이 수레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수레. 먼저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감이죠. 그죠? 감에는 수레 중에서도 고장난 수레입니다. 일반 수레가 아니고 고장난 수레. 아마 이것은 이 감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점, 그런 부분이 반영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수레가 아니고 고장난 수레. 그 고장난 수레라는 것은 시체를 싣고 오는
그런 수레라는 부분을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6,3이 효변하면 하교는 어떻게 되죠?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음효, 양효, 양효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손괴. 자, 그럼 이 손괴에는 어떤 물상이 있죠? 이 조급함은 조급함. 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죠? 조급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6,3은 바른 자리도 얻지 못했고 약한 음유가 양유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은 상괴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 위치에다가 바른 자리도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양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까지 조급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여러 가지로 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서 군대가 혹 수레의 실체를 싣고니 흉하다. 만약에 주나라 입장에서면 이 효사가 주나라 입장에서 쓴 것일까요? 상나라 입장에서 쓴 것일까요? 이것은 이 효사는 주나라의 주공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사 내용을 보면 군대가 시체를 싣고 오니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니 흉하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상나라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나라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 6.3은 상나라의 지방관리 정도에 해당되는, 즉 3공에 해당되는 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6.3이 상나라의 지방관에 해당되고 그 군대가 시체를 싣고 오니까 흉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상나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수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수레를 뜻하는 여자, 수레를 뜻하는 여자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여자죠, 그죠?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여자를 적어 보십시다. 이게 여자입니다. 수레, 여자죠. 자, 그럼 이 수레라는 게 여기에는 지금 이 수레가 나온 이유는 하괴, 물을 상징하는 하괴감이 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일반 수레가 아니고 고장난 수레를 했습니다. 즉 감괴가 고장난 수레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효, 이효, 삼효를 말씀드렸고, 이 삼효는 그럼 이 삼효의 효사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전쟁을 수행하는 상태, 즉 군사 행동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조직과 전략에 있어서 전략 부분에 해당이 되면서도 그 전략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전략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교의 초, 2, 3 효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 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